찢어진 자존감은 꿰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춘 뒤에 생긴 열등감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을 슬쩍 볼 때마다 마음이 땅속으로 꺼진다면 그건 당신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 이상은 나는 혹시 평균보다 작지는 않을까? 혹시 파트너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크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불안은 깊어지면 자기 혐오로, 그리고 결국 관계 회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안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비교하고 있는 그 기준들. 화면 속, 말 속, 허세 속에 나온 것들이 과연 현실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착각을 바로잡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서 16회째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호 원장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 이 지역에서만 수만 명의 남성들을 진료해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다름 아닌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잘 압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전립선 검진을 핑계로 오셨다가 진료가 끝나갈 즈음에야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너무 작은 건 아닐까요? 그 물음 속에는 수십 년을 말 못하고 품어온 고민과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올라온 49살의 김선우 씨, 표정은 밝았지만 진료실 의자에 앉은 뒤로는 연신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정상 아닌 거죠? 그분은 본인의 발기 길이가 짧은 것 같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공동 샤워실에 들어가기도 꺼려질 만큼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측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한 발기 상태에서의 길이, 그리고 둘레 모두 국내외 통계상 정상 범주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크던데요. 특히 영상에서 본 사람들은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조용히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이 왜곡된 인식을 해소해야 불필요한 수술, 불안, 자책으로부터 남성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성기 크기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는 왜곡된 비교와 어떻게 다른지, 정상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크기를 키우는 데만 몰두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사례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비교 대신 이해라는 새로운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를 정확하게 재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말입니다. 줄자를 꺼내 들고 완전한 발기 상태에서 정확히 뼈에 닿도록 자를 대어 그 끝까지 직선으로 재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열의 9은 그렇게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완된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대충 보고, 어떤 분은 밑에서부터 자를 대고 곡선을 따라 재고, 어떤 분은 줄자를 배 앞부분의 살 위에 얹어 봅니다. 이건 모두 정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발기된 상태에서 성기의 윗부분, 즉 복부와 닿는 쪽에 살을 대고 뼈가 느껴질 정도까지 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성기의 끝부분까지 직선으로 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줄자를 휘게 하지 않고 곧게 유지해야 하며 온도나 긴장 상태가 평소보다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측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몸이 차가워지면 길이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된 상태, 낯선 공간,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길이뿐 아니라 둘레, 혈류의 확장도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잰 한국 남성의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완전 발기 상태에서의 평균 길이는 약 12cm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둘레는 10cm 중반쯤이며 이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평균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크고 굵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출입니다. 촬영을 위한 선발과 훈련을 거친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해 조명, 각도, 촬영 장비, 그리고 후반 작업까지 더해져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습은 현실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뇌는 그런 조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화면에서 자꾸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게 곧 보편적인 평균으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왜 저렇게 크지 않지? 나는 이상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작아서 만족을 못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식의 불필요한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크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성기 확대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면 저는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분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말보다 오래 살펴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대개 비슷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확신이 아닌 불안. 욕망이 아니라 결핍. 크게 보이고 싶다는 바람보다 작다고 느끼는 자책감이 더 큽니다. 강남에서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37살 박재한 씨도 그랬습니다. 몸집이 크고 어깨도 넓은 분이었지만 이야기를 꺼낼 때는 어딘가 작아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한 씨는 성기 확대 시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주입이었고 2번째는 필러 시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가 원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첫 시술 후엔 겉모습이 조금 달라졌다는 주변의 말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감각이 둔해지고 성생활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형태가 비대칭으로 변했고 필러가 아래쪽으로 몰리는 듯한 불편함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시술은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번엔 발기 시 통증이 동반됐습니다. 관계 도중 집중이 어려워졌고 결국 그는 파트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관계를 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수술을 선택하셨나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인상 깊었습니다. 남들보다 작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든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말 속에는 실제 크기보다 자신이 느끼는 부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감은 대부분 실제보다 훨씬 왜곡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이 확대 시술을 요청한 환자 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그중 대부분이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다고 느꼈고, 심지어 시술 후에도 약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신체 왜곡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실제보다 작거나 비정상이라고 느끼며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이 장애의 무서운 점은 아무리 크기를 바꾸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시술을 고민하기에 앞서 지금 나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발기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회복 루틴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지방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미용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기외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성기의 뿌리 부분이 눌려 겉으로 드러나는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묻힌 것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시각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혈류 개선 식이요법입니다. 성기는 혈관기관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고 모일 수 있어야 단단한 발기가 가능해집니다. 피트, 시금치, 루콜라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L-시트룰린이나 L-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 성분은 혈관 이완을 유도해 발기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약물처럼 오용하지 않도록 전문의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면 혈액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사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골반저근 약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관리입니다. 이 수치는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성욕, 발기력, 근육량, 에너지, 심지어 기분과 성격까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성적 반응도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감과 활력 또한 급격히 감소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중량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며 아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면 속 인물, 친구의 말, 과장된 숫자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는 연습. 지금의 내 몸과 기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재한 씨에게도 저는 이 5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치기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먼저 이해해야 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을요. 이 말은 저에게도 울림이 컸습니다. 우리는 몸을 바꾸려 하기 전에 그 몸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점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재한 씨와의 마지막 상담이 끝나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는 2번의 시술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회복시킨 건 수치도, 외형도,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정확한 사실 위에서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크기는 관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일 뿐이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연결감입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연결이고 연결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 채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기의 크기가 크면 더 나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실제로는 심리적 불안의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진짜 힘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균일 수도 있고 그보다 클 수도 있으며 혹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경우가 전적으로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다양합니다. 성기 또한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길이 하나로 모든 가치를 정의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거짓 기준에 시달려 왔습니다. 카메라가 만들어낸 거짓, 친구들 사이의 허세, 숫자에 집착하는 광고 문구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몸을 이해하고 그 몸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 기능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크기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은 혈류로부터, 혈류는 생활 습관으로부터, 습관은 자기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결국 타인과의 연결까지 회복시킵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히 건강할 수 있고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으며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숫자를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다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억누르기보다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정상 범위라면 자신을 안심시켜 주세요. 만약 조금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그것 역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셨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짧은 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조용히 전해주세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진짜 회복의 시작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진호였습니다.